안녕하세요, 시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록스 리눅스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디스트로와치.com 페이지 방문 순위를 보면 164위, 152, 132, 지난 한 달간 방문 순위는 102위입니다. 그렇게 인기 있는 리눅스는 아니네요. 크록스는 가볍고 경험 있는 리눅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배포판입니다. 홈페이지는 crux.nu고요. 2019년 6월에 크록스 3.5가 배포되었습니다. 크록스 리눅스를 검색하고요. crux.nu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하고요. 밑으로 내려서 다운로드 미러 사이트가 있는데 아쉽게도 한국 사이트는 없습니다. 그냥 가장 밑에 morpheus.net http 링크를 클릭합니다. 밑으로 쭉 내려서 크록스 3.5 링크 클릭, ISO 클릭, 크록스 3.5 ISO 파일을 클릭합니다. 오케이. 미국에 있는 사이트 치고 다운로드 속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됐으면 버추얼 박스를 실행하고 새로 만들기, 이름은 크록스 3.5, 종류는 리눅스를 선택하고요. 버전은 아더 리눅스 64비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메모리는 4기가, 만들기, 디스크 크기는 30기가, 동쪽 할당으로 만들기, 설정에 가서 시스템, 프로세서 개수는 4개, 저장소, 저장장치, 광학 드라이브에서 디스크 파일 선택, 여기서 다운로드 받은 크록스 3.5 ISO 파일을 선택합니다. 확인, 시작. 여기서 그대로 엔터를 누르면 기본 크록스 이미지로 부팅이 됩니다. 엔터. 부팅이 됐고요. 자동으로 루트로 로그인이 됐습니다. 먼저 IF 컨피그로 IP를 확인해 보면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면 DHCP로 IP를 받아오지 못한 상태고요. DHCP-CD-B-Q 옵션을 줘서 DHCP로 IP를 받아옵니다. 다시 IF config 10.0.2.15로 IP를 받아왔고요. 원격으로 접속해서 설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etc에 rc.d sshD를 시작합니다. 루트의 패스워드를 설정하고요. 설정에 가서 네트워크, 고급, 포트 포워딩 규칙을 추가합니다. 호스트 IP에는 윈도우즈 10의 IP를 입력하고요. 호스트 포트는 22, 게스트 IP는 크록스의 DHCP로 받아온 10.0.2.15, 게스트 포트는 SSH 22번 포트. 확인, 저장하고 윈도우즈 터미널을 실행해서 윈도우즈 터미널로 설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터미널 환경이 제대로 표시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PT로 다시 접속해서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fdisk-l로 디스크 정보를 확인하고요. fdisk dvsda로 들어가고 부트 파티션 1기가, 소화 파티션 4기가, 나머지를 슬래시 시스템 루트 파티션으로 설정하겠습니다. P를 입력해서 현재 아무런 파티션 정보가 없고요. N을 입력해서 새로운 파티션을 만듭니다. 디폴트 P 그대로 엔터, 디폴트 1 그대로 엔터, 디폴트 값 그대로 엔터. 부트 파티션을 1024M 1기가로 만들고요. 다시 N을 입력해서 디폴트 P, 디폴트 2, 디폴트 값 그대로, 소화 파티션을 4기가 플러스 4096M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요. 플러스 4G 이렇게 입력해도 됩니다. 소화 파티션은 파티션 타입을 바꿔줘야 되는데 T를 입력해서 파티션 타입을 바꿀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만든 파티션의 타입을 수압으로 바꿀 거니까 디폴트 2 그대로 엔터. 헥스 코드는 대문자 L을 입력하면 전체 코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문자 L. 위를 올려서 보면 여기 82가 리눅스 수압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82를 입력하고요. 그러면 파티션이 리눅스에서 리눅스 수압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를 눌러서 dvsdae 4기가에 id가 82, 타입이 리눅스 수압. 다시 N을 눌러서 마지막 파티션을 생성하고요. 디폴트 P, 디폴트 3, 디폴트 값 그대로. 남은 공간을 다 주기 위해서 디폴트 값 그대로 엔터를 입력합니다. P 해서 보면 dvsda3이 25기가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로 설정을 저장하고요. mkfs.ext for dvsda1 ext4로 포맷을 하겠습니다. sda3도 포맷을 하고요. mk 수압으로 dvsda2를 수압 파티션으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mnt로 마운트를 하겠습니다. 마운트 dvsda3 mnt 루트 파티션을 먼저 mnt에 마운트를 하고요. mnt에 부트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sda1 부트 파티션을 mnt 부트로 마운트를 합니다. 수압 on dvsda2 수압 파티션을 활성화해 주고요. 다음에는 셋업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셋업 yes로 넘어가고요. 인스톨 크럭스 3.5 오케이. 루트 파티션을 mnt로 마운트를 했죠. 오케이. 여기서 코어 패키지만 설치를 하고 필요한 다른 패키지는 나중에 따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패키지를 개별적으로 따로 선택을 하겠냐는 건데 no로 넘어가고요. 부트로더는 그룹2를 선택합니다. 오케이. 오케이로 넘어가고요. yes. 설치가 완료됐고요. 방향키를 밑으로 쭉 내려서 에러 없이 설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요. 오케이.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에는 setup chroot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setup chroot 명령어는 요 작업을 한 번에 해준다고 하네요. setup chroot chroot 환경으로 바뀌었고요. 루트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etc fstab 파일을 수정하고요. 다 수동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설정들은 다 지우고요. sda3을 루트로 했죠. sda1을 부트로 했고요. sda2를 수압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대로 저장하고 나옵니다. vi 엘리아스 설정을 위해서 프로파일 파일을 만들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소스로 적용을 하고 vim rc로 컬러를 적용합니다. 네, 적용이 됐고요. 다음에는 타임존, 호스트네임, 서비스 설정을 위해서 etc rc.conf 파일을 설정합니다. 타임존을 아시아, 서울, 호스트네임은 크럭스로 하고요. 서비스에는 SSHD가 자동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저장하고 etc sshd config 파일에서 루트로 로그인 가능하도록 설정을 하고요. 로케일을 설정합니다. 로케일 def 명령어를 사용해서 로케일을 생성하겠습니다. 로케일 def -i en_us df8 ko kr도 만들어 주고요. 네, 두 개가 추가됐네요. 배시 프로파일에 로케일 설정을 하고요. 적용을 하고 다음에는 네트워크 설정을 합니다. etc rc.d net 파일 etc rc.d net 파일
여기 보면 기본 DHCP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정을 할 필요는 없고요. 고정 IP로 설정을 해야 된다면 이 부분을 스태틱으로 바꾸고 여기 DV, ADDR, 마스크, 게이트웨이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엔 ETC의 호스트 파일 크럭스 추가해 주겠습니다. resolve.conf 파일에 네임 서버를 8.8.8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커널 컴파일을 합니다. cd usr 소스 리눅스 커널 소스 디렉토리 요 명령어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make menu config 커널 컴파일 옵션은 굉장히 많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세이브해서 기본값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기본값으로 진행해도 설치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값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IPTables 방화벽 옵션이 빠져있기 때문에 IPTables 방화벽을 사용을 못하고요. 그래서 다른 옵션들은 그대로 하고 IPTables 방화벽 옵션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서 네트워킹 서포트에 네트워킹 옵션 쭉 밑으로 내려서 이거 옵션 찾기도 힘들어요. 네트워크 패킷 필터링 프레임워크 넷필터를 스페이스바로 선택을 하고요. 엔터. IPTables 옵션도 굉장히 많은데 코어 넷필터 컨피그레이션 지금 당장 생각나는 몇 가지만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커넥션 트래킹 서포트 이렇게 많어. FTP 프로토콜 서포트 NFTables는 뭐 이건 넘어가고 Xtables 서포트 추가할 옵션이 더 있으면은 더 선택을 하고 엑시트로 나갑니다. 여기서 IP 필터, IP 넷 필터 컨피그레이션 Tproxy 서포트 ARP 패킷 로깅 넘어가고 IPv4 패킷 로깅 리젝션 추가 네트 추가하고 DTL 매치 서포트 빠르게 대충 추가하겠습니다. 추가를 다 했으면 엑시트로 나가고요. IP셋 서포트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엔터. 여기서 해시 IP셋 서포트 해시넷 셋 서포트 선택하고 엑시트. IPVS는 옵션을 너무 많이 선택하면 커널 컴파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엑시트. 다 확인했으면 엑시트. 나머지는 디폴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엑시트 yes로 저장하고요. 이제 make all.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얼마나 걸리는지 볼까요? 한참 걸리니까 천천히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커널 컴파일이 끝났습니다. 1시간이 좀 넘게 걸렸네요. 다음에는 make 모듈 인스톨. 끝났고 커널 이미지를 카피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카피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룹 부트로더를 설치할 때 문제가 되는데 일단 진행하고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시스템 맵 카피 바이오스 베이스 시스템이고요. 그룹으로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그룹 인스톨레이션 노트 링크를 클릭해서 그룹 인스톨 dvsda로 설치를 진행합니다. 로케일 디렉토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경고가 나오는데요. 크럭스의 기본 로케일 디렉토리가 usr 쉐어 로케일이 아니라서 경고가 뜨는 거고요. 그룹 인스톨 dvsda 로케일 디렉토리를 지정해서 설치를 진행합니다. 아무런 경고 없이 설치가 완료됐고요. 다음엔 그룹 mkconfig로 그룹.cfg 파일을 만들어 주는데 그룹 mkconfig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커널 이미지를 찾는데 이런 형식이어야지 커널을 찾습니다. 그룹 mkconfig 명령어를 실행해 보면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생성하고 아무런 에러 없이 끝났지만 실제로 커널 이미지를 찾아서 grub.cfg 파일에 설정이 된 건 아니고요. 이대로 리부팅을 하게 되면 부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vm linux 파일, 이 파일의 이름을 바꿔줘야 됩니다. 설치된 커널 버전이 4.19.48이었죠. 이렇게 커널 버전이 들어가도록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grub mkconfig를 실행하면 아까랑은 명령어 실행 결과가 좀 다르죠. 커널 이미지 파일을 찾아서 grub.cfg 파일에 설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grub.cfg 파일을 생성하고 엑시트로 나가고 리부팅을 합니다. 리부팅은 버추얼박스 콘솔에서 진행을 하고요. 리붓 네, 이렇게 리부팅이 완료됐습니다. 부팅이 완료됐으면 다시 원격으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격으로 접속이 됐고요. 일단 OS를 설치한 뒤에 추가 패키지를 설치해 볼 건데요. 폴츠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설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폴츠-u 엔터 해서 원격 리포지터리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요. 업데이트가 완료됐으면 폴츠-l 명령어로 추가 설치할 수 있는 패키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 옵션을 주게 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의 정보하고 원격으로 설치할 수 있는 패키지의 버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시간 동기화를 위해서 NTP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OPT 카테고리에 오픈 NTPD가 있네요. 설치는 cd usr 포츠 opt 오픈 ntpd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서 패키지 정보를 확인하고 설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인스톨을 보면 오픈 ntpd를 설치하기 전에 먼저 실행이 필요한 스크립트고요. 포스트 인스톨 스크립트를 먼저 실행하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는 pkg mk-d-i로 다운로드도 받고 설치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패키지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컴파일하고 설치까지 진행을 합니다. 설치가 완료됐고요. etc rc.d ntpd start로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constraint configured without libtls support라고 나오는데 pc의 ntp.conf 파일을 보면 constraint 설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용을 못하니까 주석 처리를 해주고요. 다시 재시작을 하면 메시지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시간 동기화가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스크린 패치를 설치해서 OS 정보를 확인해 볼 건데 크럭스에서 제공하는 스크린 패치 패키지가 없습니다. 스크린 패치 GitHub 사이트에 가서 압축 파일 주소를 카피해서 cd 명령어로 루트 디렉토리로 이동하고 wget으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압축을 풀고 unzip 커맨드가 없네요. 그러면 폴츠-l unzip을 확인해서 opt unzip cd usr 포츠 opt unzip 가서 먼저 특별한 작업이 필요 없으면 pkg mk-d-i로 설치를 합니다. 설치가 완료됐고요. 다시 unzip master.zip 압축 해제가 됐으면 mv screen fetch master screen fetch 다시 dev 파일을 usr bin screen fetch로 이름을 바꿔서 이동을 합니다. 실행 권한을 주고요. 그리고 스크린 패치를 실행하면 이렇게 OS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럭스 마스코트가 파란 펭귄인데 여기 파란 펭귄 얼굴이 보이나요? 크럭스 3.5 커널은 4.19.48 배시 버전은 5.0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크럭스 3.5 설치를 해 봤습니다.
그다지 친숙한 리눅스 배포판은 아닌데요. 리눅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설치도 쉽지 않고 사용하기 어렵겠지만 경량의 아주 가벼운 리눅스를 찾고 있다면 크럭스를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